박미TV의 뉴스 팩트. 오늘도 계속해서 문재인의 아들 문준영이가 한마디를 했길래 저도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금 1,400만 원 외에도 무슨 어디 땡땡땡에서 또 3천만 원까지 4,400만 원을 받았다는 걸 듣고 더 열이 난 데다가 입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본인이 누구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런 작자인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정말. 그저께 제가 뉴욕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지는 귀걸이 차고 파슨스 그냥 막 다니면서 설쳐대고 그랬을 텐데 돈 많이 드는 데입니다. 파슨스 다니면서 그것에서 귀걸이 양쪽에다 하고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욕 맨하탄의 최고의 비싼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 돌아와서는 또 분명하게 별별 직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들한테 무슨 뭐 학교에다가 뭘 팔아먹고 뭐 이런다가 욕도 먹고 좀 조용히 있다가 아버지 끝날 무렵에 다시 뭘 하든가 하지 또 이렇게 참질 못하고 또 화랑에다가 미술을 또 갖다가 지가 뭐 그렸느니 뭐 했느니 그림 판다고 또 갖다 걸어놨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이게 대통령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본인이 모르고 또 반박을 하는 내용을 주둥이를 날린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이번엔 작가네요. 네, 학교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림 같은 거 뭐 이런 거 해서 팔 때는 그때는 그냥 직업이 비즈니스맨이었나요? 문준영 작가가 17일부터 개인전을 열고 있는 서울 회현동 금강 갤러리 황달성 대표가 한마디 하긴 했어요. 훈수 두느라. 황달성 대표라는 이 인간은 문재인하고 친구고 부산 친구죠. 부산 친구. 야야 부산 친구. 미술계의 부산 친구가 있다면 문재인의 친구는 황달성. 연극계의 친구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깜빵에 가 있는 이윤택. 이윤택. 갑자기 이윤택 씨 얘기하니까 이윤택 씨 얘기가 또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또 한 10분 걸릴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아직도 문재인 때 깜빵 들어가서 지금까지 깜빵에 앉아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디서 사겨도 정말 얼마나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 주위에 깔려 있는지 안 봐도 참 훤히 알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간신배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그 옆에 있는 딸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정말 무지한 것들이며 그리고 삼류 사류들 정말 그날 이 우리나라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끌고 간다는 게 저는 너무나 진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산 갤러리 황달성 대표가 문 작가의 개인전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점이 연관돼 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번 전시는 정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직접 와서 전시를 보고 작가 역량을 도마 위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작가 역량을 도마 위에 올려달라. 와서 보고 결정하거나 아니면 와서 보고 평가해달라. 지금 거기를 왜 갑니까? 이렇게 제정신 아닌 인간이 화랑을 한답시고 이 미술계 어저께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가 또 난리가 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 미술하는 사람 무슨 직들이 고생을 하니까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미술을 그리면서 또 작품 하나에 또 막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진짜 최고의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 작가들 미술기회를 비롯해 대본을 쓰는 작가부터 해서 엄청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갈 돈들이 엄청나게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아들이 사실 이런 걸 신청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는 또 이게 됐다고 1,400만 원 받아먹고 3천만 원 또 뭐 지원금 받아먹고 4,400만 원을 또 이렇게 받아서는 내용은 왜 나한테 지야 내가 썼어. 나를 위해서 일해준 애들 줬지. 참네. 네가 써서 문제가 아니야. 대통령 이름이 올라간 아들이 지원금을 비롯해 다른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되고 네 돈을 네가 갖다 쓰면 되지. 네 돈 갖다 네가 쓰면 된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지 페이스북에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반말찌거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맞습니까?
저야 뭐 한 유튜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미련이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넌 대통령 아들이잖아. 대통령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는 조선시대 왕조 아닙니까 지금? 여봐라 예이 이런 시대의 왕의 아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이란 작가에서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멈춰버린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코라고 하는 거야? 어? 누가 몰라 이거를? 화려한 넓다란 이 갤러리에다가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작가는 되는 거 맞나요? 아버지 백으로 친구가 인사동 비싼 자리입니다. 뭐 옷가는 또 있나 봅니다. 이 대표가 거기다가 득하니 또 이렇게 아버지 백으로 갖다 건 건 아닌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게끔 본인이 놀고 만들고 또 한마디 하면은 또 거기다 대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은 내 돈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보좌한 애들 돈 준 거지. 네 돈으로 써. 내가 난 세금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 아우 내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왜 이렇게 이 주둥이를 가만히 못 있고는 참지를 못하는 건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아들이잖아. 왕조시대의 왕의 아들은 바로 세자. 다음 왕인가요? 참 안 됐네요.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다음 왕이 나야! 여기 인상 쓰면 안 되는데 늙어가지고 지금 다음 왕이 나야. 왕의 아들은 바로 나라를 대물림. 이런 착각을 우리에게 만드는 것은 왜일까요? 1년 몇 개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문과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짓은 지금 무슨 소리야 착각하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았는데 애들이 고생한 애들한테 내가 밥 사주고 뭐하고 했는데 내 돈으로는 절대 못해. 나라에 돈 준 거. 그걸로 내가 이제 왜 내 재산에 있는 돈을 내 돈을 내가 왜 써? 나는 내 부동산까지 팔았어. 아우 나 정말 무섭다. 갑자기 또 깜빵 갈까 봐. 예,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깜빵 가면 여러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깜빵 가면은 유튜브 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이 금산 갤러리 황달성 문재인의 친구. 여기 또 문다혜 문씨가 많이 나오네. 내 아버지 백이 정말 좋다. 우리 아버지를 이 노름꾼으로 참 노름은 잘하셨는데 도저히 그냥 삼겹살 가끔 사주고는 그 다음에 집구석 안 들어오고 정말 백이라고는 진짜 요만큼도 없고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그냥 19살 MBC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편할 날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저기 다니면서 이것도 또 그냥 씹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손가락이 내가 이렇게 되도록. 이게 지금 이 손가락이 지금 제대로 된 손가락이니? 그랬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나라 돈을 빼먹었어. 내가 남의 돈을 사기를 쳐서 먹었어. 왜 나한테 X이야? 내 고생해가지고 내가 우리 직원이 봐서 알아. 2명이나 있어 아직도. 생고생을 하면서 나무파기에다가 칠하고 막 옷걸이 걸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올게나 정리해라 뭐해라 막 하면서 또 밑으로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똥 다 치우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생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디 뭐 여행 한번 가면 여행 가가지고 지금 역병이 나는데 내가 정말 나는 남의 돈을 얘처럼 이렇게 그냥 먹고 그러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 거지. 그렇게 남의 돈 갖다가 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녀 내가 지금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네,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얘는 보니까 30대 중반이더군요. 저보다 나이 이 정도 오려면 아직도 그냥 수십 년을 와야 되는데 저는 좀 쉬어야 됩니다, 사실. 네, 입은 뻥뻥뻥긋해도 이거 이제 노동하는 거는 그만해야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손가락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그래서 이 또 문대 얘기하다가 또 딴 데로 제가 갔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뭐 유튜브가 다 딴 데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다른 길로도 갑니다. 이 황달성 문재인 친구 이 집에 또 이 화랑에 문다혜가 또 거기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술에 대해서는
전혀 AB의 A자도 모르는 친구가 어떻게 거기서 뭘 했을까? 어떤 다른 유튜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카페에서 일했다는 내용을 듣고는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아, 커피 한잔 해야 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잘렸나요? 어쨌든 이 아버지 백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두 사람이 다 이렇게 같은 친구 가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연극계로 갔었어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거기 또 이윤태이가 또 깜빵을 가다 보니까 또 갈 데가 없어져서 또 미술계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냥 저 혼자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참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페이스북에다 이딴 거 올리지 말고 울분을 토하지 마세요. 당신이 울분을 토해봤자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는 왕의 아들이잖아. 너는 지금 응? 뭐든지 뭐 하면 사람들 예이 바로 하고 나도 지금 얘기하면서도 깜빵 갈까봐 지금 그러는데 왜?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잖아. 왕 대통령도 아니야. 왕. 지금은 왕의 전성시대. 그런데 당신은 세자가 아니라는 거. 제발 여기다 대고 뭐 착각을 하느니 마느니 또 그냥 말질러대면서 싸움 붙이지 마시오. 좀 쉴 때도 있어야 돼요. 기억나지? 김영삼 아들 김현철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삼 아들 김현철 깜빵이 생각나네요. 깜빵에 왜 갔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전혀 우리가 문준용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아들도 있었다. 너무 설치면 미움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K-방역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히호호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미국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곧 가을 겨울이 되면은 역병이 돋을지 모르니까 코로나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쿠폰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삼겹살 구워 먹고 키키코코 침투 여기서 얘기해도 저기까지 갑니다.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침이고 입만 벌리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안에 이 구조가 옮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직원들은 좀 옮을까봐 저쪽에 지금 가가지고 제 입을 완전히 피해서 저쪽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식사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가면 미국처럼 이렇게 인원수를 딱 정해서 딱 고기까지만 메테이만 앉고 또 많아지면은 줄을 서게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큰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3단계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면 정말 나라에 돈도 없고 줄 때는 너무 많고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는데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폭등이 날 수도 있습니다. 폭등. 아우 옛날 무슨 서민 하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섭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사실 가만히 청와대에 앉아서 따뜻하게 앉아서 좋은 밥 먹고 이러고는 있지만 그래도 머릿속은 이 폭동이 나가지고 광화문에서 일로 청와대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여병 걸린 애들 들어오면 나까지 코로나 걸리면서 김정숙 씨가 제일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흰머리 두 명의 흰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는 지금 사라지고 정은경이가 나타나서는 조금 있으면 1200명으로 늘 거고요. 조금 있으면 2000명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는 나와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K-방역을 잘하고 있어요. 정말 최고예요.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혼수를 두더니 지금은 질병관리청장까지 장관급이죠. 여기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나와가지고 인상을 이렇게 쓰고는 여러분 이제 1200명이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2000명, 3000명까지 갔어요. 이걸 각 주둥이를 그렇게 될 거 모르고 그따위로 행동을 했어? 그리고는 어깨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얼굴 안 나타나더니 슬슬 나타나더니 이러니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백신도 구해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한 이 인간은 미국 같았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세월호보다도 더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신까지도 준비하지 않고 백신이라고는 한국에서 만든 백신을 이제 놔주겠다. 저는 절대 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커넥션입니까? 이 백신이 누구와 누구 쿵쿵쾅쾅 해가지고 이런 백신 미국의 FDA의 승인이 안 난 한국에서 만들어낸
시장청에서 오케이한 그거를 여기다가 맞춘다. 이게 뭐 하는 수작입니까 지금? 응? 그것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뽑기 전에 주사 한 방씩 맞아놓고 서민하고 중위층은 다 내가 다 해가지고 한 거니까 니네들 투표하고 대한민국의 나 문재인 그다음에 이 간신들 이것들을 위해서 니네들은 또다시 이거 하면 돼 투표하면 돼 이럴 겁니까? 저는 절대 안 맞습니다. 한국의 백신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백신 직원 2번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가슴 아픈 뼈 아픈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백신 없이 겨울 코로나19를 낳아야 하는 황당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잘린 사람 있죠.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일찍이 2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교수네요.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자, 중앙일보의 통화에서 2월 6월 2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게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이 교수는 회의 중간 무렵에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또 회의가 끝나는 순간에 잠깐만요 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지만 이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도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에 다시 얘기를 했고 또 얘기를 했고 또 얘기를 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삼류사류를 앉혀놓은 현재의 질병, 역병이 돋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겠죠. 각자 도생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연수 지원은 변창흠 이름이 이렇게 도대체 그냥 장녀 큰딸이네요. 개나 소나 붙었잖아. 진짜 정말 이 변창흠 이게 어디까지 또 까야 되나. 제2의 조국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조국 뭐하나. 아직도 SNS인가 뭐 하면서 나불나불거리고 있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그만해라. 그만해. 네, 병창흠의 큰딸이 이런 말을 했네요. 2007년 5월 서울시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같이 면접 보내 자기 친구들이죠. 또는 다른 사람들. 학원에서 같은 반 친구도 합격했다. 개나 소나 붙은 것 같아 기분이 안 좋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합격한 동료 비하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죠. 지 애비나 지 딸이나 똑같군요. 지만 돼야 되는데 오직 자기만 대한민국의 여러 5천 인구 중에 줄여서 젊은 애들 한 7, 800만이라 치고 왜 너나 나나 개나 소나 내가 지금 더 높고 더 훨씬 이거 이거 최고인데 니깐 것들이 왜 된 거야. 나만 돼야 되는데 개나 소나 왜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 애비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네요. 김군이 그렇게 된 거는 지가 잘못해서 다친 거야. 왜 내 잘못, 우리 잘못이야? 필요 없어, 저리 꺼. 치워버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애비의 그 딸이군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허탈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꼬락서니를 봐야 할지 정말 저는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살기 싫다. 꼬락서니 꼴 보기 싫다. 저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언제 치워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들이 야당일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한다 그러고 강화문에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고통을 이어받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도 않고 그냥 청와대에서 따뜻한 밥에 국에 먹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는 지금 조선시대의 왕이에요. 까불면 야 뭐가지 잘라라. 어떻게 팔뚝 하나 다리 감옥에 여기다가 기세를 놔라. 어우 무서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더니 그 밑에 간신들은 이 바른 말 하는 놈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맨날 허구한 날 간신배들 정말 삼류 같은 이런 밑 여기다 갖다 또 집어넣고는 또 우리에게 부동산을 잘해봐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